투데이 핫경제입니다. 28일부터 6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유가 오름세가 12주째 이어지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한편 귀성 기경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 당국이 고가의 주유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건수가 전체의 52.9%로 집계되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지금처럼 상승 거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9월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월과 8월 두 달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명절이라서 더 우리 마음도 풍요로운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추석 명절, 한가위 명절을 보내는 방법들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달라진 추석 경제, 소비 문화와 함께 6일 동안이라고 하는 긴 추석 연휴 동안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알뜰 쏠쏠한 정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와 달라진 한가위 명절 풍경, 달라지는 문화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곤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이제 28일부터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지금 벌써 이동을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10만 원 들고 나가도 쓸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로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비용이 30만 4,434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 하락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많은 소비자분들은 네. 시장에 가면 쓸 게 없다, 돈에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추석 차례상 물가 내렸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추석 물가하면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차례상을 차린 제수용품을 포함한 그런 물품의 이제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0.4% 내려갔다는 건데 네네. 사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가격을 다 포함했을 때는 사실 10,000원 한 장 갖고 나게 되면 정말 쓸 게 없다. 10만 원도 돈이 아니다. 이렇게 네.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 10명 중 가운데 8명은 추석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언급하시고 계시고요. 네. 또 제수용품 뭐 저렴하다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과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금사과다 사과 하나가 뭐 10,000원이다. 뭐 배도 뭐 거기에 상응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봄부터 좀 일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과가 맺힐 때부터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네. 태풍까지 가해지면서 추석 차례상 물가의 급등 요인이 됐는데요. 실제 개당 10,000원에 달하고 금사과, 뭐 금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저한테도 뭐 사실 사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없냐 이렇게 예.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에 이 사과는 이제 맛있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과 또 대형마트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26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수용품이나 이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좀 비교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그래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기 퍼센테이지로 때문에 보면 그게 한 22%나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이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를 구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도 가보고 네. 대형마트도 가보고 예, 예. 이렇게 오가시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두 개를 딱 경쟁 관계로 분리하기보다는 오가시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사시는 것 이게 아마 쇼핑의 어떤 법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조상님들께 아주 극진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통이 남아서 사실은 지금도 차례상을 차릴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해서 저도 아직 문화적 충격이긴 한데 소위 밀키트라고 그러죠. 간편식. 간편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기도 한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왜 바뀌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적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 음식을 마련하실 수 있는 여성들도 적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또 많이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식구가 적은데 음식을 다 차리는 것보다는 밀키트로 차리자, 간편식으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 제사 음식 대행 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서도 만든 대형 백화점 만든 제사상이 뭐 35만 원짜리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세트로 이렇게 딱 세트 완전 차려져서. 세트로 그다음에 예, 예. 22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게 표준형 세트고요. 네. 우리가 또 지역마다 또 제사상에 올리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역은 뭐 문어 올려요. 문어도 그리고 맞습니다. 경상북도 쪽에 가니까 뭐 네. 상어 고기도 올리시기도 예. 하고 뭐 다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고향은 낙지를 반드시 올려요. 그렇죠. 예. 어디? 저 서산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가격은 내렸다고 하지만 물가를 피부로 느끼는 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사과를 선물로 보내주신 분한테 정말 크게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저도 사과 선물을 받았는데 네, 네. 작년 같았으면 이게 상등품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중등품 정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하. 맛있게 이게 그래, 느껴질 이제 만큼. 폭염, 폭우, 네. 이상기후도 올해 또 계속되다 그래서 보니까. 사과가 웬만한 건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네. 2023년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온 마을에 퍼지는 기름 전 부치는 냄새, 또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 손잡고 전통시장에 가서 뭐 튀김도 먹고 하는 그런 추억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기성길 이동에 또 백미는 휴게소에서 사 먹는 각종 이제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휴게소에 파는 떡꼬치
제 기억에는 3,000원씩 사 먹었던 것 같은데 떡꼬치 하나에도 이제 5,000원씩 가고 그래서 휴게소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휴게소 물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좀 이게 휴게소 물가라 하더라도 좀 비싸다는 인식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네, 네. 아, 쏜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어요. 예. 뭐냐면 1,000원 단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네. 이번에 1,000원 단위를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떡꼬치 같은 경우도 3,000원대에 드실 수 있었는데 이게 예. 4,200원으로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넘어서서 3에서 4,000원대로 넘어간 네. 그래서 18%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핫도그도 마찬가지로 3,000원대였는데 지금 4,400원대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1,000원 단위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네, 네. 확 부담감이 오는 것이고요. 예, 예. 특히 돈가스 같은 경우는 좀 심합니다. 네, 8,900원이었는데 이게 1,300원. 그러니까 10,000원대 넘어간 거예요. 1,000단위가 아니고 10,000원대로 넘어가니까 아마 네, 네. 돈가스는 사 드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단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호두 과자가 그나마 좀 선방이네요. 왜냐하면 아, 4,300원에서 4,800원. 네, 똑같이 4,000원대이기 때문에 예. 아마 호두 과자를 많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네. 좀 비싸긴 하더라도 이게 단위를 1,000단위나 이 1,000원에서 10,000원짜리로 넘어가는 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앞으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휴게소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네. 좀 제발 네. 1,000원대로 넘어가는 거는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호두 과자 참 이렇게 이동할 때 운전하면서도 집어 먹기도 좋고 그럼요. 편한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호두 과자 하나 값이 초코파이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네. 야, 네. 교수님 이제 이렇게 그 여러 휴게소 음식들 정말 이동하면서 많이 기대되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동하면서 휴게소 맛집을 몇 군데 알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 쪽에 가면 이제 그렇죠. 짜장면 그렇죠. 하는 데도 예. 직접 하기도 예. 하고 또 국밥으로 예. 유명한 데도 많고 한데 휴게소 이색 맛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색 맛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제가 지방 출장을 좀 2박 3일로 좀 길게 갔다 왔는데요. 네. 가면서 이제 휴게소를 들리다 보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이 하는 말 있죠. 용어 있죠. 국롤. 네. 휴게소 가면 꼭 사야 되는 게 이제 호두 과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 과자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휴게소에서 이제 저희는 항상 늘 가면 휴게소에서 떡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이 휴게소 떡라면 라면이 유명한 휴게소가 있죠. 예,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뭐 휴게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맛집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옥산 휴게소를 가니까 설렁탕 그 네. 지역에 유명한 설렁탕 집이 네, 네. 입점을 한다고 현수막도 걸리고 막 네. 했고요. 그다음 현풍 휴게소를 들어갔더니 그 할매곰탕. 할매곰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유명한 창녕 쪽에서 유명한 그 순댓국집이 네. 입점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휴게소에 가서 그냥 된장찌개 먹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특산물을 좀 살려주고는 네. 그런 그 맛집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꼭 네.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청년 창업 맛집, 창업 몰도 맛집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예. 그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청년들이 거기서 마음껏 좀 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맛있는 건 뭐 휴게소 여행이니까 휴게소 가면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네, 네. 맛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반찬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화면에 예. 아주 전국에 유명 맛집이 휴게소 다 있잖아요. 맛집들이 쭉 그러니까 서산 소개되고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뭐 어리굴젓 네, 네. 정말 맛있는 거고요. 그거 제가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산 휴게소가 고향이신데. 톨게이트에서 약간 네. 지나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네. 못하니까 일부러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역에서는 저거 맛볼 수 없는 오히려 그리고 맛집인데요. 금강휴게소의 네. 그 도리뱅뱅은 정말 유명하죠. 네, 그 옥천 금강에서 나오는 저 도리뱅뱅. 민물고기로. 도리뱅뱅은 예. 정말 저거는 지역 특산이고 뭐 국민들이 다 아시는 맛집이기도 제가 자주 합니다. 이용하는 안성 휴게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평 휴게소의 저 돈가스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저 돈가스 한번 제가 시간 되시면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춘천 막국 양평 휴게소에 가면 춘천 막국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이제 아주 맛집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휴게소 맛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들, 네. 지역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집들을 전부 휴게소로 옮겨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그 지역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을 많이 알게 되고 네. 그분들한테 또 상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휴게소 맛집을 좀 지역 맛집들이 좀 많이 좀 입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최근에 가보시면 많이 변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음식점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그 옛날엔 주로 해귀라든 예, 그렇죠. 예, 인스턴트였어요. 인스턴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센트럴만 가도 예. 그 전주에서 유명한 그 분식집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예. 분식집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는 그 전라북도에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맛있는 그 예. 칼국수를 드실 수 있고 뭐 어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런 정책들을 좀 정부에서도 또 특히 도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유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획일화된 프랜차이즈보다는 네, 네. 지역의 그 경제도 살리고 네. 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빨리빨리 급하게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우동 보니까 뭐 이런 좀 거만 그런 게 드셨는데.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슬금슬금 기름값이 올라서 많이 걱정이 돼요. 이제 1,800원에 육박했는데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 가면 1,800원 넘는 예. 데도 많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속보를 보니까 벌써 정체가 시작돼서 그렇죠. 예. 서울 부산이 톨게이트 기준으로 6시간 50분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아무래도 막히고 하면 기름 소모가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기름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나오죠. 한데 이런 주유비를 아끼는 꿀팁이 있다 그러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대학교 지역이 기름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항상 학교를 가면 기름을 꽉꽉 채워볼 겁니다. 네. 그렇긴 한데 물론 다니시는 길이 있지만 이번에 아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자동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보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연휴가 길어서 그 사이에 보험이 만기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보험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운전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대신해 줄 수 있으면 가족이 운전해도 괜찮은 건지를 보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름값 말씀하셨지만 전기차가 또 요즘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전기차도 충전에 신경 쓰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네, 때문에 네, 네. 전기차는 반드시 충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들 주유소들이 좀 일반 보다 훨씬 좀 싼 편이더라고요. 알뜰 주유소들이 예, 알뜰 많죠. 주유소들이 훨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실 때 좀 주의사항 있는데 제가 그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제 생활의 팁으로 좀 알려드리는 것은 좀 아침에 좀 주유하면 좋습니다. 네, 이 네. 부피가 예, 예. 석유도 휘발유도 예. 부피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 있다고. 때문에 예. 날아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주유소보다 알뜰 주유소 좀 찾아가시는 네, 게 네. 좋습니다. 예. 제가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확실히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들이 예, 예. 일반보다는 훨씬 기름값이 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회전 좀 하시지 예, 않도록 예. 보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하는 공회전 화면에 같은 아주 것도, 자세하게 지금 소개가 주의하셔야 돼 있습니다.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급출발 급가속 요거는 진짜로 네. RPM이 많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습관성으로 하시는 예. 분들도 그래서 있으시죠. 급가속 예, 불편을 안전을 하셔야 위해서도 되고요. 절대적으로 저건 자제해야 될 일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셀프 주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셀프 예. 주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비 아껴주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리터당 50원씩 할인해주는 네.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를 열심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쓰실 때 어떤 것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실지, 특히 카드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카드가 아니고 연회비가 싸다고 해서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네. 연회비는 비싼데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훨씬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주유비 할인해주는 카드하고 대중교통 10%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예, 그 예.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하는 걸 보니까 가장 피크가 될 날이 9월 29일 명절 당일날이라고 네. 하고 최대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10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 몰랐는데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소요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어느 휴게소를 많이 이용들 합니까? 네, 일단은 10시간 10분은 이제 부산까지 이 경부선을 이용하실 톨게이트 경우에 기준인 거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면 덕인 거죠? 사실 서울 북부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예. 걸리시기 때문에 어쨌든 고속도로 기준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도 한 4.3% 이제 이동을 덜 하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덜 있습니다. 한다고요? 예. 아. 그래서 앞서서 이제 고유가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고금리에다가 고물가고 또 휘발유 가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은 네. 이동하신다는 설문이 좀 적은데 마찬가지로 이 정부 발표를 보면 4% 정도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지만은 결국에는 추석 당일날
예, 가장 많이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815만 명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시댁도 갔다가 처가댁도 갔다가 네, 한꺼번에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제일 네, 높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날이 또 이렇게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 날이 아무래도 이동하는 경우가 뭐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많이 오가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귀경을 하고 싶은 그런 날은 이제 다음 날인 30일 그러니까 예. 오후 2, 3시로 네. 마음은 그런데 아하. 실제로는 네, 추석 네. 당일날 많이 옮기셔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경부선과 이 서해안선 그리고 호남선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서 휴게소 중에 어느 곳을 많이 이용하시냐라고 네, 했는데 네. 정보량 순으로 보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안성 휴게소가 1위를 아하. 차지를 했고요. 예, 좀 2위 피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피한다기보다는 네, 네. 이제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농담이죠. 곰탕 국밥 안 드실 수 없잖아요. 예, 또 예. 화장실 이용하시는 것 이제 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여주 휴게소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복합 휴게소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횡담도 휴게소도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횡담도 휴게소를 가장 최애하죠. 물론 멋있죠. 금강 예, 사진도 휴게소도 찍을 수 굉장히 있고. 멋있지만은 예. 이 횡담도 같은 경우는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바다 내음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어서 네. 한 번쯤 들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덕평휴게소도 뭐 네.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이용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 이제 그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6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처음 이틀은 첫날은 가서 이제 고향 분들도 많이 만나 네. 뵙고 둘째 날 이제 당일날은 차례도 지내고 뭐 그렇죠. 성묘 등등도 하고 오후쯤부터 또는 뭐 그 다음 날부터 4일은 여행을 한다 이렇게 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측되는 지금 교통량을 보니까 대략 그게 반영이 된 그런 예측치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사실은 뭐 여행을 가시고 나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한 곳을 딱 찍어가서 가는 네. 것이 아니고 하루에 굉장히 많이 오가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교통량이 네.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좀 막힐 수 있는 여지는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도 뭐 아마 전국으로 왔다 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충청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네. 뭐 경상도 갔다 이런 식으로 아. 넘나들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따로 생각을 여행 해봅니다. 계획은 따로 어떻게 뭐 주로 이제 저는 해외는 못 가고 네. 국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뭐 고물가고 고금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90%가 국내 여행이었고 네. 한 10%가 이제 해외 여행인데 그렇지만 이 해외 여행 10%가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동을 못 하셨기 네. 때문에 어떤 예약 사이트 보니까 거의 8,900배 정도 네. 많이 이제 늘어나셨지만 아하. 그렇지만 이제 예년 수준은 회복하지는 못하신 거니까 예, 예. 2018년이나 이제 19년 정도의 수준은 아직 해외 여행은 회복을 못 하셔서 네. 국내 나들이를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제 제주도 등지를 많이 예. 다니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측해 보니까 제주도에 한 16,000명 이상이 요 추석 한가위 연휴 기간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그 추석날 형님 댁에 가서 이제 네. 차례도 모시고 그다음에 성묘도 가고 하고 저도 앞에 3일은 가족들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뒤에 3일은 등산이나 갈까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 명절 풍습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현대적 명절락이라고도 이제 흔히 부르죠.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거나 또는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교통이 막히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서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분들보다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시대도 변하면서 추석 선물 문화 또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명절 문화와 함께 긴 연휴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행사 등등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시대도 문화도 많이 변하면서 추석 선물 문화도 또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영란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가격 상한선이 바뀌었죠. 기존 2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상향이 돼서 추석 선물 선택의 폭은 많이 넓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론가님,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도 네. 있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시대별로 선물 문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식량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쌀 선물도 실제로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계란이라든지 쇠고기 예. 이렇게 정말 식량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좀 가공품이 등장을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뭐 설탕이라든지 통조림, 라면 등이 선물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 라면도 쇠고기 국물을 강조하는 아하. 그런 네. 이제 상품 홍보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탕이 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됐었죠. 네. 그래서 1965년 한 신문에는요, 우리들의 최고 선물은 영양 많은 설탕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설탕은 뭔가 먹게 되면 달콤할 뿐만 아니라 네. 피로 회복을 해주니까 마치 약처럼 대우를 받아가지고 또 음식의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호떡도 만들어 놓고 찐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기 네. 때문에 선호됐고요. 1970년대는 본격적인 이제 산업 개발을 하니까 굉장히 다양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속옷이라든지 비누, 치약, 뭐 식용유까지도. 그래서 식용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참기름, 들기름밖에 없었는데 식용유를 대두로 해가지고 값싸게 저렴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네. 선물이 이제 주부들한테 주어졌고, 특히 이때는 커피라고 하는 기호품이 아하. 원두 커피를 포함해가지고 네. 인스턴트 커피가 명절 선물 이제 목록에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보면은 커피가 딱 있으면 애들은 가라 이랬었거든요. 아, 네. 머리 나빠진다고 네. 커피를 못 먹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와 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다양화, 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서 고급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패션, 잡화 네. 이런 것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는 더 고급화가 되는데 여기에 웰빙 바람이 불게 되면서 기존의 공산품이나 제조품, 가공품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단어 등장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네. 과일도 유기농 농법으로 만든 거. 네. 특히 또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쇠고기 한우 중에서도 예, 예. 굉장히 유기농으로 재배한 네, 동물 양식한, 복지까지. 예, 생각한 그런 이제 쇠고기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좀 더 이제 그 웰빙뿐만 아니라 고급화라든지 가치 소비라든지 또 희소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도 위스키 한 병에 뭐 1억 원이다. 심지어 3억 원짜리도 예, 판매하겠다. 뉴스에서 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와인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신제품들을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급품과 이제 저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 농수산물을 이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명절 같은 경우 30만 원까지 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제 저렇게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싼 바람에 많이 판매되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좀 설 명절까지 좀 지켜봐야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조사가 있었는데 추석 선물 중에 가장 선호하지 않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63%가 즙 형태의 선물은 네. 뭐 건강을 아무리 네,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착즙을 해가지고 뭐 하는 선물 세트는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얼마 전에 네.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배즙을 선물했는데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었던 이제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선물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설문조사를 많이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선물보다는 현금을 어쨌든 선호하시는데 네. 올해 좀 다른 점은 네. 뭐냐면 상품권을 그래도 많이 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지만은 이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은 주는 사람은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네. 받는 사람은 또 상품권을 너무 이렇게 틱 던져주면 네. 성의가 없는 것처럼 아하.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은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SNS로 틱 상품권 던져주면 이게 좀 약간 성의가 없는 예. 것처럼 막 뿌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잘 좀 이렇게 네. 감사의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네, 네. 전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대별로 또 그 문화적 인식 차이도 있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선물을 일일이 손에 들고 뭐 큰 집을 네, 찾아간다든지 뭐 친척 집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전달 방식이었는데 전달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모바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모바일로 전달한다든지 뭐 택배 보내는 건 뭐 아주 일반적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선물도 다 온라인으로 다 보내시잖아요. 네. 택배를 보내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문자가 오면 배달, 현관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뭐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는 몇 시쯤 배달할 겁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또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현관에 배달했습니다. 공동 현관 앞에다 배달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까지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우리가 지금 포장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포장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예를 들어서 소고기 세트 같은 것들, 네. 과일도 이렇게 하고요. 저는 포도를 포장을 했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네. 포도 알이 깨지지 않도록 진공 포장을 이렇게 비닐로 네. 하셨던데 그런 포장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직접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그 배달 문화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비서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네. 문자로 찍어달라고 뭐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무개 씨가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네. 좀 해달하라 뭐 이런 네. 전화도 받아봤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제 카카오 같은 데를 보면 네. 선물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그 대형 그 닷컴에서도 백화점에서도 그런 선물을 이용하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제 지도 교수님들한테 선물을 좀 하려고 와인을 사러 이마트를 갔더니 이마트에서 저기다 배달을 맡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안 갖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네, 네. 아예 배달을 맡겨라. 뭐 이렇게 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배달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약간 좀 인간미는 좀 네. 떨어지는 거 정이 좀 없는 그런 느낌은 가기는 하지만 네. 그 편리함은 네. 그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명절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놀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오남매 장남인데 그러시군요. 기존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다 차례를 지내고 했다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형제별로 돌아가면서 추석 때 서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지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여행도 하고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벌초 성묘 문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남매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오남매니까 좀 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삼남매인데요. 네. 저희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좀 확립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인식이 확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는 다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약간의 좀 텀을 두고 뭐 추석에 왔으면 설날엔 좀 안 오고 그러면서 대리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벌초 같은 경우도 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하나의 그런 문화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든지 또 실제로 오가는 경우가 좀 이제 많이 드물어졌고 또 여행 문화와 결합되기 때문인데 가장 놀라운 변신은 이제 온라인 성묘죠. 그래서 이 관련 업체에 따르면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여전히 한 20만 명 이상이 1년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편리한 게 언제 어디라도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메타버스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바타를 이제 등장을 시켜서 거기서 같이 대화도 나누는 그런 3D 입장 메타버스 형태도 이제 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추석이나 설날뿐만이 아니고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생일 때라든지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때도 온라인에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세대가 좀 더 바뀌면은
온라인 성묘 문화도 좀 확립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2, 3일 정도는 고향이나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뒤는 뭐 해외 여행이 됐든 국내 여행이 됐든 여행을 아주 이제 핵가족 단위로 다니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마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추모하고 추도하는 그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두가 온 국민이 마음이 들떠 있고 친인척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더 바빠지고 더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물가 당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추석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한 이제 6일간의 연휴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여행이 많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쭉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정부에서 이제 더 많이 바빠질 텐데 어떤 방안들을 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10월 2일 날 임시공휴일로 정한 거에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로자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를 내야 되는 네. 상황이었고 그것도 또 눈치를 보고 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게 네. 정부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많은 직원들이 그날 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일이 능률도 안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특히 제조업체는 이 힘을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아예 정부에서 그렇게 해줘 버리니까 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연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이거 보면서 이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발의만 해놓고 좀 11년째 좀 저희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임시 공휴일 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입니다. 네네. 연휴 동안에는 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체로 면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TX나 SRT도 가족 동반석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가족 동반 할인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관광 쿠폰이 이번에 60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는 숙박 쿠폰 저도 이용하려고 지금 네. 예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29일 날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야구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중국도 연휴가 시작되면서 네. 많이 온다고 하니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숙박 이 할인권을 꼭 좀 이용해 보시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저렴하게 좀 관광 네.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숙박 있는 할인 이용 방법도 지금 예. 소개가 화면에 그래서 되고 그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전부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접속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숙박 쿠폰도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어차피 지금 무료잖아요. 연휴 네네. 기간 동안 무료니까 자, 마음 편하게 고속도로 차가 막혀도 부담 없이 좀 고속도로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항공권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항공권은 지금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항공료는 저렴하지만 유료 할증료가 많이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료 할증료 때문에 항공권은 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아하. 저도 이번에 해외를 가보려고 여행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가 280만 원씩 하더라고요. 네. 항공료가 엄청 평상시보다는 한 2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나가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네.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숙박권을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국내 숙박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 기회에 그러면 그 서비스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네. 휴일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것을 좀 빨리 좀 제대로 좀 잘 연구해서 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 주면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내수진자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훨씬 더 날개를 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까지 같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 명절 때 되면 경복궁 이런 데 막 무료로 하면서 이벤트도 많잖아요. 네. 고궁 같은데 마침 네. 뭐 청와대에서도 여러 행사도 네. 있고 하다 그러는데 특색 있는 행사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올해 큰 특색은 이제 청와대를 이제 개방을 해서 그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9월 28일 날 청와대 칭칭나네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반부터 일찍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28일부터 30일까지 뭐 투어놀이도 하고 떡매치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전통놀이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 가을에 물들다 이렇게 돼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 북악산을 배경으로 흥겨운 공연 한마당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오전 공연에는 뭐 길놀이, 북춤, 경기민요, 부채춤, 기점놀이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같이 네.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가 나와서 네. 또 선을 보이니까 젊은 층들 또 네, 네. 자녀분들과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말고도 또 각 지방 지자체들도 문화 행사 같은 것들 참 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화 행사는 바로 충남 공주 부여 대백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상 멀티미디어 쇼도 하고요. 백제 문화 판타지 퍼레이드 쇼도 합니다. 그래서 한류의 원조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좀 길게 합니다. 네. 그리고 경북 봉화군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10월 9일까지 9월 30일부터 수목원 영화관도 하고요. 네. 또 이 봉자야 놀자. 그래서 여기 야가 이제 밤 야자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밤 행사가 있어야 체류형 숙박으로서 경제 혹은 이제 숙박 관광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야 놀자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봉화군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도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야간 산책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10월 4일만 무료 입장 제외고 나머지는 다 무료이시다. 그래서 추석 네. 연휴 기간은 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탈뿐만이 아니고 외국 탈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글로벌한 축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평창에는 백일홍 축제를 통해 가지고 천만송이 백일홍과 함께 걷는 가을길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도 수원 화성에서 세계 유산 축전을 하게 되는데요. 의궤 속 장인마을이라든지 축성 놀이터 체험 프로그램들이 9월 23일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10월 14일까지 길게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원도의 세계산림 엑스포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산림 음악회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미 시작해서 10월 22일까지 있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못 가시더라도 나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좋은 네. 시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쏠쏠한 꿀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서울시는 이번 연휴 기간에 대중교통이 막차 시간 연장 없이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좋을 교통 관련 정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6일이나 되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교통 정보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잘 보셔야죠. 네, 근데 여기 꿀팁 한번 주시죠. 그 고속도로 면제는 2일하고 3일은 면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휴일에 빠지기 때문에 면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연휴 6일 동안 이제 한 4천만 명이 이동할 거로 예상한다니까 예. 전 국민이 다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속버스도 뭐 8,400회 이상, 그다음에 철도는 224회 확대 운영한다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10월 3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은 전부 다 주차를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주정차를 네. 허용해 주니까 전통시장 좀 많이 이용하시라는 뜻에서 해주는 거니까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50곳이나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 명절에 막차 시간을 연장해주고 했었어요. 서울에 늦게 네. 도착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막차 시장 연장은 없다. 그냥 네. 보통 공휴일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마 서울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시외 버스도 뭐 15% 증편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네, 네. 교통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사전에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긴급 전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네. 고속도로 통행 앱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열어보면 현재 어디가 막히고 있고가 그 동영상까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앱을 좀 까셔갖고 정보를 좀 미리 듣고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명절 때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또 과식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 문 여는 이런
이런 정보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아프면 아주 난감할 때가 그렇죠. 많은데요. 그런 정보도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 그 휴게소들도 있습니다. 제가 네.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네.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 네. 고속도로에 그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는 휴게소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편의시설로 좀 찾아보셔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29 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29 예, 예. 긴급전화 하시면 예. 현재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가 문을 열고 있다라는 정보를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120번 다산 콜센터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좀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다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하셔야 되니까 네.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예,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약국이나 병원이 있는 데는 천안상거리, 네. 그다음에 안성 상행 안성에 병원이 있고요, 네. 군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네. 서울 양양은 가평에 약국이 있고요, 부산 대구수도는 청도 새마을 휴게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이게 여행을 가시기 전에 꼭 준비하셔야 될 게 고속도로 앱 좀 까셔. 네. 현재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네. 어디가 길이 막히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보고 가시면 네, 좀 현명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도 있고 또 샤워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63곳이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 특히 연휴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그 한가위 추석 명절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구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 격차에 의해서 서로 적응이 안 되고 이런 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한가위 명절이라든지 연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마무리 말씀 한번 그렇습니다. 편하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혼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추석을 보내는 네.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네. 자발적일 수도 있고 이제 비자발적일 수도 있는데 비자발적인 분들은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복지 정책 차원에서 명절 대책이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네. 혼자 자발적으로 보내신 분들은 그 문화적 권리를 좀 인정해 주시면서 네. 좀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추석 혹은 이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금기어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집에를 안 가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네. 취직은 어떻게 됐냐, 뭐 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또 자녀는 어떻게 됐냐, 네, 네. 이런 건 사실 한국적 정서상으로서는 네.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한테는 또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보다는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화제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명절 때 이게 둘러앉으면 정치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서로 이렇게 좀 꺼리는 경향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사실 부분은 우리 어떻습니까? 사회가 좋은 점이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빨리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예. 미디어가 발달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금기어 같은 경우도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아세요. 왜냐하면 네.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요즘에 그런 말 물어보면 굉장히 안 좋아한대라고 네. 하고요. 또 우리 명절에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라는 인식들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시게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개개인들의 어떤 민감한 사안은 좀 피해서 같이 화기애애할 수 있는 네.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비자 명절 물가라든지 쏠쏠한 정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통시장도 많이 애용해 주셔서 소상공인분들이 더 어깨 활짝 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서 정말 훈훈하고 멋진 그런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분기인 만큼 4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바람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4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흐르게 될지 그 전망과 함께 새롭게 세울 전략, 유망 섹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4일 수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